2021년 쥐띠 운세. 쥐띠 하면은 갑자년 1984년생이죠. 병자년 1996년생, 무자년 2008년생, 경자년 1960년생, 그리고 임자년 1972년생. 쥐띠 운세 2021년 신축년 내년 운세죠. 지금부터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제공하는 쥐띠 운세 영상입니다. 오늘은 쥐띠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특별하게 만든 영상으로서 21년 1월부터 12월 운세를 12신살에 배속해서 운세를 알아보는 귀중한 영상입니다. 사주 분석과 이름풀이, 이름 주파수의 기초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또 평생번호, 행운 방향, 행운의 색깔, 행운의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에 대하여 원리적으로 해설합니다. 특히 장명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사주풀이, 신년운세, 장명, 궁합, 재물운, 부부운 등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카톡 아이디 ALL333이나 이메일 miun88 네이버.com, 핸드폰 010-3925-3656, 핸드폰은 문자로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쥐띠 운세 2021년 운세를 건강운, 직업운, 부부운, 애정운, 이름풀이, 이런 모든 운세 기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후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 회원님은 이름, 생년월일시를 아래로 보내주시면 행운수와 이름풀이,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 이번 주 로또 예상번호 10개 조합해서 한 15개 정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때 이렇게 작성을 해서요, 이 작성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한문 이름하고 한글 이름하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성별, 남녀,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난 시간, 이메일 주소, 이메일이 없는 분은 카톡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요. 이메일 주소가 좋고요. 이와 같이 보내주시면 행운번호 15조합과 이름풀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아까 말씀드렸죠. 이메일 주소, 핸드폰,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이 좋아요하고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쥐띠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우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참고적인 사항을 이해가 쉽도록 사주 온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임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이 예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임자생들의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임자를 먼저 임자년, 임자일, 뭐 임자월, 임자시에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참고하면서 이제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임자라는 이 임자일에 태어난 분들 있죠. 임자일에 태어난 분들은 여기죠, 지금요. 예, 이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자 년에도 상관이 있고요. 임자 시에도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다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예, 보시면서 예, 말씀해드립니다. 자수라는 것은 쥐띠를 말하는데요. 이 자라는 이 글씨가 물기운을 말합니다. 예, 물. 우리 이제 그 보통 물 하면은 자연의 어떤 하나의 기운이죠, 이게요. 그래서 숫기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이라는 이 글씨 있죠. 이 위에요. 보면은 이 글씨를 말하는 거죠. 임이라는 글씨는 숫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숫기운이에요. 그래서 겁재이고, 그러니까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하나의 기운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자 지띠는 일단 내 돈을 가져가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내 옆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조금 언짢은 말로 하면은 도둑을 하나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궁으로서 착근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왕궁이라는 것은 왕성해진 하나의 기운이 뿌리를 이제 내리는 곳이죠. 그래서 자수가 많아 임수가 태강하면은 화인 재와 화기운이 불이 이제 자수로 보면은요, 이제 임수로 보면은 자수는 이 비겁이지만 겁재지만은 이 화기운은 재물입니다. 그래 토인 관, 토는 또 관성이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기운이니까요. 너무 많은 것이 항시 병이 된다. 그리고 자수는 겉은 양인데 속은 개수인 음수가 있어 거친 체와 속 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용어들은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물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어떤 기운이 큰 물이 증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올 때는 적은 물 이렇게 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비가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루다가 이제 또 바다를 크게 큰 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수는 한냉수라는 것은 차가운 물이에요. 그래서 임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임자일에 태어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10월 10월 달 아니면은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수국화는 잘 돼요. 수국화라는 것은 물로 불은 잘 끄지만 수생목이 잘 안 된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좀 이렇게 잘 자라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해수, 큰 바닷물과는 반대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물은 우주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요. 강물, 그렇죠. 강물로도 이제 칭하지만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혜가 출중하고 포악한 면이 있으며 인정이 있으나 비밀이 많고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포악하다라는 것은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은 큰 물입니다. 홍수. 불은 어떻게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요. 큰 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굉장히 며칠, 몇 달간은 불도 있겠지만 에,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물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물이 제일 무섭다 했어요. 포악한 면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다. 그것은 물이 흑색이에요. 그래서 캄캄하죠. 예. 그 물이 깊으면 푸렇잖아요. 예. 그래서 비밀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가 됩니다. 일지가 이제 양인으로 고집이 대단해서 영웅적 기질과 수완이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써요. 그 정과 합하면 영혼을 없애고 물로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저승자와 사자와 같은 기운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그 표현으로 제일 무서운 게 임수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성질이 나면 굉장히 물은 압축이 안 되죠. 압축이 안 되고 그냥 밀고 나가 버리죠.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정과 합해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하고 임이 합해지면은 숙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죠. 즉 정임 한목인데요. 목기운도 어떻게 되죠? 물이죠. 이 목기운의 원래 이 그 성분이 물이 없으면 나무가 클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저승사자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능력에는 관심이 약한 편이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가 재물 이런 것은 이제 관심이 조금 약한 편인데 자기 명예, 자존심이죠. 그리고 대격이면은 격이 좋으면은 영웅호걸이고 소인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고 운동, 부동산, 남녀공이 부부궁이 불리하니 호랍이 갑으로 지내기 쉽다. 충이 되거나 정관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식신일제를 하든지 해야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식신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잘 가둬야 됩니다. 그리고 물기를 잘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재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명의 문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판검사로 권력계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특히 무역계통에서도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자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인화관계가 부족하고 임기응변이 뛰어나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물이 많아지면요. 그래서 뭔가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물은 항상 바람이 불면 어떻게 죠? 물기를 치고 파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안정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가 출중하고 영웅격으로 두령을 좋아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수단이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상격은 영웅으로 군인, 경찰, 의학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고 두령노수를 하게 되고 하격은 운동, 깡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조직, 그죠? 깡패라기보다는 조직, 도둑, 부동산, 밀수 등과 인연이 있고 일생 파란만장한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 은둔, 조직, 이 합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충파에 성격이 안 좋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일찍 이렇게 수명을 짧게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액을 때우다 보니까 아주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궁은 처궁이 약하니 우환이 많이 따르고 처의 부인이죠.
천액이 아니면 사배라고. 주색에도 일가인이 있어 주색 분파가 많이 따른다. 그래서 마누라 고생시키고 이별수가 자식에게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 좌오충이라는 것은요, 에, 북쪽하고 남쪽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 기운, 이렇게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주가 있으면 정육점을 경험하면은 정육점. 그래 칼을 잡고 이렇게 이 어떤 그런 식육점을 하면은 이제 액을 다스려서 부자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사주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주에 따라서 살 필요는 없어요. 운명은 자기가 개척을 하면 됩니다. 여성은 여장부명으로 태어난 뛰어난 총명과 재치로 만인을 거느리고 남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일주인이 전도사나 무당, 무신굿 하시는 분들 있죠. 철학관, 교육자로 진출하고, 합격은 거의 유흥업계, 식당, 창녀지훈이고 음탕하며 남편 덕이 없어 주정뱅이나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등 여기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귀신을 만나가는 그런 운명이고 이제 가부가 된다는데 남편 덕이 없다 이거죠. 있어요. 되게 보면은 본인도 이렇게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이 일주인데요. 되게 그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 질투가 느껴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모든 마음을 비우면서 늙은 신랑이나 연하의 남자와 인연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많이 따라요. 이 일주가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렇게 그 아니 저 종교인으로 이 속세를 떠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성분들은 배우자가 군인이나 검경, 검찰이나 이제 경찰 그런 사람들이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재수들과 함께 지내는 배우자를 만나야 액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 말이죠. 지금요. 그래서 이제 쥐띠들의 이제 2021년 운세입니다. 1월달은 1월달 운세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12신살로 나누어서 배속을 시켜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월 운세는 역마가 당도하니 여행을 떠나가는 사주의 부분이 약하면 서로 헤어질 수 있고, 신강사주에서 재간이 좋을 때는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여 금이 한양한다는 운이다.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역마는 옛날 역에 말이 달린다는 뜻으로 지살의 답지와 같은 뜻으로 쓰이며 계획 변동이 오며 방향을 바꾸는 뜻으로 변동, 이동, 전업, 진로 전환 등이다. 그래서 역마는 역마살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 이사할 수가 있고 이동할 수가 있고 멀리 여행 갈 수도 있는 그런 유동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1월은 내내 바쁜 운명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임기응변으로 손재수를 물리칠 수 있고, 이사나 자리 변동이 많고 여행이나 출장 등도 빈번하며 여행, 무역, 운수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1월 달의 운세입니다. 그 다음에 2월 운세는 육해가 들어오는 날이다. 일명 육액, 6가지의 액이라고도 하고, 육친,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자기 가족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육해가 있으면 육친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안 해도 부모나 형제, 자매, 처자, 특히 처자식이 고생이 많다 이거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되고 자연재해나 간제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근심과 병을 나타내고 병이 있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형상이다. 굉장히 안타깝죠.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 되니까. 기혼자는 부분이 생각하여 별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만 음수이다. 이런 시기에는 용신 방향으로 피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용신은 여기에서 이제 그 임신 아까 임자년이라고 그랬죠. 임자년에 임자에 태어난 분의 용신은 중앙 방향이에요. 중앙이나 남쪽. 그냥 따뜻한 데로 가야 되겠죠.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을 고칠 수도 있다. 예. 숙명은 고칠 수가 없지만은요. 운명은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미신이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그 저기를 나타내신 분들도 있는데 부정적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요. 이런 사주는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과학입니다. 초과학. 3월 운세는 화개가 오면 화려보옥지상이다. 이것은 이제 꽃방석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곳. 근데 이 살은 사막국 중에서 말미의 지지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신자 진하면 이제 진 기운이니까 진이라는 그 기운이 오게 되면 3월달이죠. 오게 되면 학문과 예술, 종교 등을 상징하는데 문학, 예술, 종교계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으며 인수가 화계이면 큰 학자가 되고 화계가 공망이면 수도가 되는 운이다. 이렇게 이런 운이니까 이런 때는 이제 시험 운에 좋고 예술계통과 문학을 하는 경우에는 합격 통지서나 취직 등등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3월달 내년 3월달은요. 그다음 4월 운세는 겁살이 오는 달입니다. 겁살이라는 것은 강한 기운에 이끌려 본인이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시기죠. 겁살이나 대살이라고 하는데요. 겁탈당한다. 이게 이 도둑을 당한다. 내 몸을 뺏긴다. 뭐 이런 겁살이 끼면 겁탈당하거나 재물을 빼앗긴다. 열심히 일하고도 적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장이 돈을 안 줘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많이 손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관제나 구설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기며 겁살이 사주 내입니다. 이게 사주 내에 겁살이 많으면 성격이 과격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빼앗기고 빼앗으니 천지가 시끄럽고 집안이 동요된다. 그래서 관제, 법의 일이죠. 구설, 송사,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 시비, 상해, 몸이 다치거나 투쟁으로서 예부에 의하여 빼앗긴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달에는요. 예부의 방해로서 잘 풀리지 않고 타인으로 인하여 누명, 고자질 같은 것이 나에게 닥치는 사건으로 내가 공경에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4월 운세입니다. 5월 운세는 제살이 오는 시기다. 제살은 이제 굉장히 이게 재해가 오는 적이죠. 그래서 모든 운이 막혀 오갈 수 없는 시기가 이제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살은 감옥이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될 일이 생겨요. 이렇게요. 포태법으로는 태생으로서 뱃속에 아기와 같이 어둠에 갇혀 있는 상이다 했겠는데 포태법이라는 것은 12개의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목욕하고 또 내가 옷을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다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그 순환기를 이제 이 포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살은 이제 일명 수억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나 사고를 일으키며 납치를 당하거나 감금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을 조심해야 되죠. 제살이 수화에 해당되면 수해나 화재를 당하게 되고 금목에 해당되면 추락하거나 피부가 나쁜 살이다. 그래서 이제 수화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 물 기운이 많거나 불 기운이 많은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금목에 해당된다는 것은 금 기운이나 목 기운에 이제 그 기운에 이제
해당되면은 추락하거나 피부가 나쁜 살이다. 이렇게 피부에 안 좋은 살이다. 이렇겠죠. 그래서 여명의 여명, 여자 운명이라고 그러죠. 여성 운명의 일지가 제살이면 배우자 운이 좋고 재물 손실이 많으며 연지나 월지에 제살이 있으면 조상이나 부모, 형제가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관제에 휘말리거나 사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5월달이죠. 자녀와 뜻이 맞지 않고 질병을 앓거나 키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때는 집안 식구들끼리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이 사고는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실수, 말 한마디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절대 어떤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양보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액을 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다치거나 재물 손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생일대에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살은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화재 등 하늘에 내리는 재앙과 정신이상, 심장병, 호혈압, 신체마비, 언어장애, 각종 암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천살은 하늘과 관계가 있으니까 성격이 세심하고 공과사를 불가할 줄 알며 사리분별이 뛰어나 영적인 능력이 강해서 직관력과 예지력으로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살이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쥐띠 6월 쥐띠들은요 6월에 쥐띠들의 이제 6월 내년 6월이 되면은 부부간에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금술이 좋지 않거나 공방 혼자 지내는 거죠. 서로 헤어져 가지고 공방이 염려되며 청년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과격한 성격 때문에 형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노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 중풍, 성인병 등의 발병이 높으며 부부싸움이 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살이 오는 시기다. 7월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본인이 살고 싶지 않는 곳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 살고 싶어서 사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자기 뜻에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그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고생하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7월 운세는요. 그래서 이제 지살이라는 것은 돌아다닌다는 살이에요. 땅을 밟고 이제 돌아다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역마와는 상충이 되지만은 뜻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역마와 이제 같은 뜻을 이제 보면은 타향살이를 하거나 이사하거나 조금 어디 자기 옛날보다 못한 대로 이제 이사된 가는 거죠. 여행 등 이제 잦은데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로 인한 이동이 많다. 내가 공직자라고 그러면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내가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인성과 같이 있으면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공부를 하거나 고향을 떠나 유학하게 되며 도화살과 같이 있으면 이성을 찾아다니 바쁘고 정관이나 편관과 같이 있으면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살이다. 그 고향을 떠나 다른 곳을 전전하며 부모나 형제가 바쁘게 살고 부모 덕이 적어 애로우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지키기가 어렵다 했으니까 이런 때는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는요 7월달 그래서 형제간들끼리 서로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형제가 남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오히려 어떤 고달픈 어떤 일이라든가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친구한테는 할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한테는 못 하는 얘기가 많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이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도화는 연살이라는 8월 운세인데요.
연살이라는 그 시기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접속되는 시기다. 일명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요, 함지나 욕지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런 때, 꼭 이성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받거나, 내가 유혹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잘못, 저기 하면 이제, 이성에 의해서, 굉장한 그 곤란을 당하는 살이에요.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조심해야 돼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이성 문제가 복잡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다소 음란하고 성욕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사람이 항상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동물들도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동물들 키워보면 돼지라든가 가축 키워보면은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그런 암내를 내는 때가 암내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욕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기라 주색을 즐기면서 학생들은 이성으로서 인해 학문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는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간직에 있는 사람은 주색으로서 가정이 기울고 주색을 탐해 환란에 빠지게 되는 살인데 그 시기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가정사의 어떤 이혼 문제라든가 어, 법정에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 한순간에 그런 실수로 부부간에 이제 금슬이 깨지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9월 운세는 월살이 오는 시기다.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때는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요. 고초살이라고 그러는데 만물이 고갈 때 고사한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장애나 질병 등의 불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월살이 끼면 운수가 맥혀서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거나 일이 될 듯 하다가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도에 포기한 모사가 위축되고 매사가 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발육이 되지 않는 살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두뇌는 총명하나 중도의 학문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요. 노력한 만큼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배우자 또 자식 가족 그 애정은 있으나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내가요. 예. 그 다음에 10월 운세. 망신살이 오는 시기다. 그래서 일부 간부살 또는 파군살이라고 합니다. 주로 주색과 관련된 일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수치를 당한다는 살이다. 망신을 글자 그대로 이제 망신당한다는 살이죠. 두뇌는 총명해지지만 성질이 급해지는 시기예요. 그냥 뭔가 좋은 일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시기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가의 자질이 있어 큰 소리를 잘 치고 곤못을 수가 능하면 계산이 빠르다. 이런 시기가 되면 그래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나타나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주도하다가 망신살이 오면 큰 나무는 이렇게 망신살이 오면은요 큰 나무덕은 볼 수 없다는 속담과 같이 아랫사람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들을 피해 안 가게끔 잘 주의하셔야 돼요. 싸움은 주먹다짐 몽둥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간해까지 파급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사지 그러니까 팔날이죠. 신경통 척추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살로서 시비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와 사치와 배우자가 사치와 향락을 일삼을 수 있고 자식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례들. 이런 때는 이제 배우자들이 이 본인을 싫어하는 이렇게 시기로서 이게 서로 미리미리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야지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항상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1월 운세 장성운이 오는 시기다. 장성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인이나 경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이제 운이에요. 이런 시기에는요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곳으로 또 승전 전출 가가지고 또 아주 그 운이 상승하는 시기죠. 그래서 장성은 문무겸전하에 권위 앙양하는 길성으로 권위와 문무를 겸비하고 출세가 빠르며 진취적이다. 또한 집념이 강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자존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는 시기다. 재물과 명예가 높아지고 신용을 회복하는 시기다. 좋죠. 만약 공망이 되면 세상을 도피하는 경향을 띠게 되며 종교에 기해 수도자가 되기도 한다. 양인이 같이 있으면 살리고 죽이는 권리를 갖게 돼. 양인이라는 것은 살인데요. 이 글씨 자체가 이렇게 이 염소 뿔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살이에요. 양인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성과 같이 있으면 정부의 고위관리가 된다. 그래서 재성과 같이 있으면 경제계에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 여성의 경우 장성운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해 가정살림을 돌보지 않는다. 통솔력이 뛰어나 경찰이나 국민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시기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내가 승진을 하려면 이런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11월 달이 꼭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그걸 다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흉한 일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2월 운세는요. 반한 가장 좋은 살입니다. 이게요. 살이 아니라 이것은 운이죠. 반한은 말안장으로 출세의 의미가 있으나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살이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말 타고 다니죠. 이렇게요. 그래서 장군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비수하고 기본 받침으로서 꼭 따르게 되어 있는 역할이다. 장군이 타는 말의 안정, 갑옷, 무장을 말하니 모든 필요, 무리라 할 수 있으니 준비물과 같다. 반하는 승진과 출세를 항명하여 좋은 운세로 일명 금요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요. 굉장히 좋은 운이죠. 투자하면서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로 온다.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편안한 이치에 도달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본다는 뜻도 된다. 12월 달은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학생의 경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기인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순조롭게 발전하고 또한 자식도 크게 성공할 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하는 12신살 중에서 가장 좋은 길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구원자가 나타나며 흉한 일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형충파에 공망이 있으면 화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12달 운세를 이제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이 운세는 재미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이 강한 사주와 약한 사주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가 틀려요. 항상.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판단에 의한 장면과 이름, 부리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재물은 직업, 취직, 행재, 부부운, 연애운 등 각종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이 아래 주소 아까 말씀드렸죠. ALL333 마이운88 네이버.com 그 다음에
핸드폰 010-3925-3656. 여기는 문자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서요.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사주, 신약사주 판단에 의한 장명, 이런 풀이는 전문가한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자일에 이제 그 신강사주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건 참고하기 위해서 임자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주마다 다 틀립니다. 같은 짓띠라도 다 틀려요. 이렇게 전화 행운번호, 행운방향, 로또, 행운번호, 끝수 이렇게 해가지고 신강사주는 492738이 로또 끝수가 되고 행운 숫자가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2745, 뭐 2738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사구가 꼭 안 들어가도 됩니다. 행운의 색은 이제 황색, 행운의 방향은 중앙이나 남쪽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신약사주는 여기는 이제 4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여기는 신약사주예요. 물이. 그래서 신약사주는 로또 끝수가 4916으로 틀립니다. 전화번호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운 방향은 서쪽, 색은 백색입니다. 그래서 신강사주 로또 행운 평생번호는 본인이 1이고 행운이 5, 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이 번호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면은 2를 플러스하면 7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본인 행운 방향이라든가 이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그 연락처에다가 적어서 주시면은요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후원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지금 이제 이 로또 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산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22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고 34가 되고 여기는 4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번호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계단수라는 것은 그냥 이 수를 혼합시킨 겁니다. 여기 10번에서 13, 2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혼합시켜서 만든 숫자예요. 936회 이제 1등 예상번 올 때는 이건 지금 이제 이걸 재물이 7이 있는데 재물이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틀려요. 그래서 번호를 자꾸 이제 바꿔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적인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로 한번 해보시고 신강사주, 신약사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소로 꼭 연락 주시고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생년월일시를 꼭 아래 아까 가르쳐 드렸죠. 생년월일시하고 한문, 이름 꼭 적어서 이제 보내주시면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당첨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